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향초등학교 교사 어태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흥초등학교 교사 원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 역시 예전과 너무 달라진 일상에 적응해가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고 또 예쁜 것들을 보러 가는 것을 참 즐겼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꾹 그쵸. 참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몇 달째 집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과정도 다시 만들고 수업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연수도 들으면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또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국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림책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셨네요. 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선생님께서 요즘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교육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도 엄청 바쁘게 지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올 한 해 몇 번을 다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 수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청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냈답니다. 바쁘셨겠네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요즘에 안 힘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랑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보호자님들의 걱정이 참 크실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참 천진무구하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반 아이한테 너희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어쌤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이름이 어태선이 아니라 어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편하게 아이들한테 어쌤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쌤인 줄 알았던 거죠.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을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생긴 안타까운 해프닝이네요. 맞아요. 아이들도 보호자님들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궁금증과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 연수를 준비했답니다. 네, 사실 이 토요일 오전 시간이 정말 작고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슬기로운 2학년 생활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2학년 발달 단계 및 안성 맞춤 교육과정을 설명해드린 다음에 온라인 학습 기간에 학습을 어떻게 할지 또 생활지도는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작년에는 각 학교에서 보호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아이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2학년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을 통해 지면으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리지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연수를 듣는 것만큼 효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선배님 또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이렇게 생활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께서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소식을 많이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원수연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 AI가 아닐까요? 맞아요. 2016년에 있었던 세계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결과로 세계 각국은 큰 충격을 받았죠. 특히 교육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도 큰 영향을 받았답니다. 아,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알파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 거기로 보내야겠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우리 교육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은 2017년부터 적용되었고 교과교육과정은 2017년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9년도에 5, 6학년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벌써 4년째가 되어 학부모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자리에 좀 이동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태선 선생님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방금 원솔 선생님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해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나온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인간 대신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 왓슨, 그리고 러시아의 쌍권총잡이 로봇.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육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고 그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잘 녹여낸 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그전 교육과정과 달리 역량을 강조해 있는데요. 그전에는 무엇을 아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인간상을 제시하였는데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역량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지금 또 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2015 개정교육과정이 그 6가지 핵심 역량 그리고 4가지 인간상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잘 녹여져서 지금 2학년 교육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는 국어책과 국어활동책, 수학은 수학책과 수학익힘책, 통합교과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3개의 교과를 하나의 통합교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교과서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 그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한 생활을 1, 2학년에서 교과로 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학년 교과서 국어는요, 총 6권으로 되어 있어서 1학기에 3권, 2학기에 3권, 총 6권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교과서입니다. 수학 교과서는 각 학기마다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총 4권을 배우게 되어 있고요. 통합교과서는 보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주제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생활이 있고요. 이 안전한 생활은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1년 동안 사용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1학기가 끝났다고 버리시면 안 되고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 1,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나서 3, 4, 5, 6학년 때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2학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통합교과, 그리고 거기에 안전생활을 공부하고요. 3, 4학년이 되면 교과목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영어, 음악, 미술, 체육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총 9개의 과목을 배우고요. 5, 6학년이 되면 여기에 실거가 더해져서 모두 10개 과목을 공부하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교과 개통서까지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자리로 돌아가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태선 선생님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답니다. 네, 사전 질문에서 3학년 때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태선 선생님께서 그 부분도 정리해 주셨네요. 네, 2학년 때까지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을 교과서로 배우는데 3학년부터는 국어, 수학 외에 도덕,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교과가 또 세분화되었고 영어가 추가됨에 따라 교과 수가 9개로 늘어났고 또 5학년 때부터는 시과 과목이 추가되어 총 10개 과목을 배우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3학년 때부터 과목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선행학습에 대한 또 질문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2학년 때까지 배워야 하는 부분을 확실히 하고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1, 2학년 때 통합했던 교과가 분화되어 3학년 때부터는 교과수가 많아진 것이고 또 3학년 때 학습한 내용이 결국에는 2학년 때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보다는 배운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외에 영어가 3학년에 처음 시작되는 만큼 아주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반복하면서 익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는 모든 교과의 기본이 되므로 매일 정기적으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선행학습보다는 제철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보다 그 학년에 맞게 지금 배우는 것들을 확실히 배우고 가는 것이 성장 발달 단계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2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혹시 아이 교과서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지금 2학기 국어 교과서, 국어 활동,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교과서를 보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교과서 준비가 어려우시면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국어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선 선생님께서 자리를 이동하셔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국어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교과서 준비되셨으면은 교과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국어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어태선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2015 개정교육과정 중에 핵심 역량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총 6개의 핵심 역량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핵심 역량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어과에서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기성찰 개발과 자료정보 활용, 비판적 창의적 사고, 문화 향유, 의사소통,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인데요. 국어과에서는 이 6개의 역량을 통해서 첫째,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은 특히 2학년의 국어과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 영역으로 되어 있고 성취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핵심 역량은 총 6개였는데요. 내용 영역은 총 몇 개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네, 5개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총 5가지의 영역으로 내용을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내용 영역에는 어떤 성취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취 기준이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 2학년 국어교과서에서는 국어교육과정의 학년군 설정의 취지를 살려서 성취 기준을 중점 성취 기준과 지속 성취 기준으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중점 성취 기준과 지속 성취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점 성취 기준은 1학년, 2학년 각 학년 중에서 한 개 학년에서만 배우는 것이고요. 지속 성취 기준은 2개 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면 이 중에서 2학년 때만 배우는 중점 성취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위에 2개의 성취 기준입니다. 이 2가지는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입니다.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여기에서 중점 성취 기준은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입니다. 다음은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여기에서 중점 성취 기준, 그러니까 2학년 때만 배우는 성취 기준은 2번째,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입니다. 다음은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2학년 때만 배우는 중점 성취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네, 첫 번째로 나왔던 성취 기준입니다. 자, 마지막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중점 성취 기준은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네, 첫 번째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정에서 직접 지도하실 때 알아두면 좋으실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교과서 구성은 학기별로 이렇게 3권입니다. 국어 교과서 2권, 국어 활동 1권. 그러니까 1년에는 총 6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국어 몇 단원 진도를 나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어 2-2 가의 3단원의 말의 재미를 찾아서를 공부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어 2-2 가는 몇 단원까지 수록되어 있을까요? 1단원에서 6단원까지는 2-2 가에, 7단원부터 11단원까지는 2-2 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국어 2-2 가 책이 끝났다고 해서 국어 2-2 가를 버리면서 국어 활동까지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국어 활동은 한 학기에 한 권으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것들이 있는데요. 국어 활동 교과서는 실제로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진도를 나가는 교과서가 아니라 국어에서 배운 것들을 혼자서 스스로 점검하고 연습하는 교과서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교과서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는 1단원의 첫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숫자 1 옆에 돋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아이콘은 그냥 예쁘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입부에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었죠? 이 아이콘은 바로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각의 아이콘은 어떤 핵심 역량을 나타내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은 2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의 오른쪽 밑 하단을 보시면 이 단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언어 상황과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코너는 1학년 1학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에는 아직 글자 해독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왔었는데 2학년에서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아시려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어의 모든 단원은 이렇게 단원 도입 페이지를 넘기면 준비, 기본, 실천, 정리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 2개 보이시나요? 저 동그라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동그라미는 개수가 그 학습의 차시 분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동그라미가 2개이니까 2차시, 동그라미가 1개가 나온 페이지에서는 1차시 분량으로 학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기본 학습 중 한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강조된 부분 보이시나요? 귀여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이렇게 귀여운 새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아이콘은 책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나오면 학습에 도움될 만한 지식이나 개념, 원리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습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안내 질문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2 귀여운 친구들은 연필과 지우개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내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가능하다면 이 아이콘에서 하는 말들을 가족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실천학습 단계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헤드폰 아이콘이 나오는 장면은요, 듣기 자료를 듣고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EBS 방송을 통해 듣기가 나올 테니까 아이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은 국어활동 교과서의 한 장면입니다. 아까 국어활동은 어떻게 활용하는 교과서라고 했었죠? 네, 스스로 국어 교과서를 학습한 뒤에 점검하고 실천해보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국어의 기본학습 부분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초다지기라는 코너에서는 2학년에서 꼭 익혀야 하는 발음과 낱말, 글씨쓰기, 맞춤법들이 나와 있어서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2학년 2학기의 국어 교과서의 실제 내용을 단원별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우리 아이가 몇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에서 나오는 글들이 실린 책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과 같이 집에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교과서에 수록된 책들을 시간이 될 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까요? 1단원은 장면을 떠올리며입니다. 지금 원격 수업에서는 3단원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1단원과 2단원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시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시나 이야기를 감상했고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1단원에서는 시와 이야기가 많아서 문학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수록된 도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도 훨훨 간다라는 작품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훨훨 간다, 기웃기웃 살핀다, 콕 집어먹는다 등 짧고 단순한 말, 흉내내는 말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저학년 아동들이 국어학습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2단원은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입니다. 이것도 다 보셨을 테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걸 배웠었죠? 네, 인상 깊었던 일을 통해서 쓰기를 연습했었죠. 2단원에서는 문학작품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짧은 상황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도서가 많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순이의 바람 부는 날이라는 책만 듣기 자료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3단원 말의 재미를 찾아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원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이를 해야 하므로 의사소통 역량이 키워지겠죠? 자, 여러분,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세요.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네, 너무 쉬운가요? 양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낸 게 아니라 그저께 EBS 교육방송으로 공부한 3단원 75쪽에 등장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수수께끼, 5곡의 놀이, 흉내내는 말 찾기 등 말놀이를 하면서 말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흉내내는 말을 사용해서 짧은 글도 써보면서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 단원에 실린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고요. 특히 서정우 선생님의 석은콩 닫근 팥은 수수께끼를 품은 이야기 18편을 담고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4단원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이 단원에서는 공감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현대 사회가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화됨에 따라서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주 많잖아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단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겠죠.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내가 처해보지 않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것으로는 책만한 것이 없죠.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인물의 마음들이 잘 드러나는 책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로텔레 가족이라는 책은 원격 수업 기간에 집에서 책으로 전체 책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짜임새가 있는 그림책입니다. 내용도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어서 2학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5단원입니다. 단원명은 간직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와 노래가 등장합니다. 시는 몇 단원에서 등장했었죠? 네, 1단원에서 시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1단원에서는 시를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내가 겪은 일을 직접 시로 쓰는 것까지 해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단원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노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저기 보이는 유치원 인기 동요 베스트 50이라는 책도 수록되어 있네요. 6단원은 자세하게 소개해요입니다. 이 단원은 단원명처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죠? 주변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고 소개하는 글을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소개하는 글 한 편을 온전하게 써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개하는 상황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많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은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라는 책인데 들려주는 이야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 인종, 장애 등과 관련해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7단원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이 일어난 차례를 배우면서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하기도 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면서 듣고 말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단원에는 문학작품이 이렇게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인 거인의 정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8단원은 바르게 말해요 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단원명 그대로 바르게 말하는 학습을 하는데요. 바른 말과 고운 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사실 바른 말은 언제나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 8단원 학습을 하는 기간만큼은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은 담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학 작품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들려주는 이야기로 실린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개와 고양이라는 책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책은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는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예스러운 그림으로 나타낸 재미있는 책입니다. 9단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찾아요 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도 단원명 그대로 주요 내용을 찾는 것이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성취 기준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실렸는데요. 특히 이 누가 숲을 사라지게 했을까라는 책은 요즘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립니다. 10단원,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요입니다. 단원명들이 아주 친절하게 학습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이 10단원에서도 칭찬하는 말을 배우고 연습해 보는데요. 여러분, 아이에게 칭찬하는 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칭찬의 효과가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10단원을 학습하는 기간만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더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은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태도까지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를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책 2권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언제나 칭찬이라는 책은 줄글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글자가 촘촘하지는 않고 중간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습니다. 2학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11단원 실감나게 표현해요인데요. 이 단원의 진도를 나갈 때쯤에는 지금보다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더 자주 보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 단원은 인형극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인형극 감상을 통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자기가 직접 역할극을 해보면서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단원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작품은 내용도 재미있지만 그림이 우리 알사탕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백희나 작가님께서 그린 책입니다. 참 재미있고 예쁜 그림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원 선생님 자리 편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마 학부모님께서도 2학년 국어책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테요. 그냥 보기와는 다르게 사파, 아이콘 등을 통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실시간 질문 들어온 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그날 학교에서 정해준 학습량을 잘했는지 확인하기에 급급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벌이 가정의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녁에 아이와 그날 학습한 것을 소통할 때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녁에 학습량을 확인하시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을 질문 주셨는데 그냥 한두 질문만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어려운 것은 없었니? 어떤 것이 어려웠니? 또는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가장 재미있었니? 아니면 칭찬을 한마디. 오늘 혼자 학습하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참 잘했다. 이 정도만 하셔도 훨씬 더 정서적인 교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실에서도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신나서 얘기하거든요. 네, 좋은 해결 방법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집에서 국어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더 알려드릴게요. 그게 뭘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강의에서는 단원별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2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준비물도 없고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학부모님께서도 지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3단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네. 저 벌써 알 것 같아요. 네. 혹시 3단원 말의 재미를 찾아서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이거 며칠 전에 수업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진짜 좋아하죠. 수수께끼, 5곡의 놀이, 끝말잇기 놀이, 말 덧붙이기 놀이가 이 단원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말놀이, 문장놀이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놀이인데 혹시 아실까요? 혹시 간장, 공장, 공상장은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발음을 하는 문장놀이인데요.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그 문장을 제가 발음을 해볼 테니 제가 한 뒤에 선생님과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이거 쉽지 않네. 다음에 간장 공장, 네, 알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입니다. 네, 어떤가요? 조금 그렇지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 문장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 보시고 계시는 분도 제 네. 문장이 끝나면 같이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멍멍이네 꿀꿀이네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네 꿀꿀해도 멍멍하네. 요거 맥 같은데요? 네네, 렉 같죠? 그래서 아이들은 진짜 좋아해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들과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저희 아이들 오면은 같이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빙고 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빙고판에 고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일만 쓴다든지 해서 빙고 놀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빙고는 별다른 준비물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태선 선생님께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원소희 선생님 이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어태선 선생님께서 이번에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가 있으신 분은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한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과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과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수학 교과 역량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핵심 역량처럼 이 수학을 배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될 교과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교과서 속에,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에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뺄 건 빼고 또 학년군을 이동할 수 있는 건 이동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도 강조하였고요. 그래서 그 수학 교과서에 보면 탐구 수학이라든지 놀이 수학에서 학생들의 태도 및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으로 재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역량과 연관되어 있는 수학 교과 역량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제 해결 역량, 추론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역량, 태도 및 실천 이렇게 6가지 역량을 수학 교과에서 길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번엔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누리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형 영역에 쌓기나무 활동의 위치와 방향을 추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동하거나 삭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은 3, 4, 5, 6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가고 또 분수와 소수의 혼합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별, 학년군별 학습량을 최소화하여서 3, 4학년에서 좀 배우기 어려운 내용들을 5, 6학년으로 이동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이라든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는 3, 4학년이 아니라 5, 6학년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수학과 교육과정을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화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의 핵심 개념, 수의 체계와 수의 연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1, 2학년 때는 4자리 이하의 수, 그리고 두 자릿수 범위의 덧셈과 뺄셈,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5자리 이상의 수, 분수, 소수,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5, 6학년으로 올라가면요.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와 소수의 관계,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리고 분모가 다른 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확장되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이 상향 조정되었고요. 3, 4학년에서 5, 6학년으로 이동을 하였고, 또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은 5, 6학년군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형 영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형 영역에서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같이 공부하는데요. 1, 2학년 군에서는 평면 도형의 모양, 평면 도형과 그 구성 요소, 그리고 입체 도형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3, 4학년이 되면 도형의 기초, 원의 구성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평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5, 6학년이 되면 합동, 대칭,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 각불, 원기둥, 원불, 구, 그리고 입체 도형의 공간 감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의 위치와 방향이 추가되었다는 거, 누리교육과정과 연계를 위해서 추가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부분 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한다는 걸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측정 영역인데요. 1, 2학년에서는 양의 측정과 어리마기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시각과 시간, 길이, 센티미터, 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3, 4학년 올라가면은 시간, 길이, 밀리미터, 킬로미터, 그리고 들이, 무게, 각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5, 6학년에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원주율, 평면 도형의 둘레, 넓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그리고 수의 범위, 어리마기 중에서 올림, 벌림, 반올림하기를 공부합니다. 아까 학습량을 좀 감소시키고 학습자의 부담을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가 아래 나와 있는데,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겐 조금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서만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배웠던 원주율을 그전에는 3.14를 계속 계산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원주율의 다양한 근사값으로 해서 3 또는 3.1로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수의 범위와 어리마기가 3, 4학년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5, 6학년에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무게 단위 중에서 톤은요, 5, 6학년보다는 3, 4학년 아이들에게 더 맞다고 하여서 이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성 영역입니다. 규칙성 영역은 규칙성과 대응을 핵심 개념으로 해서 1, 2학년 때는 규칙 찾기를 공부를 하고요. 3, 4학년 때는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은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 배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그 정비례와 반비례는 5, 6학년이 아니라 중학교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규칙과 대응 이동은 3, 4학년이 아니라 5, 6학년군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와 가능성 영역입니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원래 확률과 통계 영역이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부터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핵심 개념으로 자료 처리와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1, 2학년에서는 분류하기, 표, 그리고 OX/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를, 작대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5, 6학년에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평균,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조금 넓어지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배울 때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생활과 좀 연결한 그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교과서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교과 역량을 충실하게 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내용이 교과서에 잘 구성되어 있고요. 누리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학적 사고활동을 확대하였고요. 다섯 번째로 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내 친구, 수학으로 세상 보기 같은 부분이 신설되었고요. 놀이수학 및 다양한 활동에서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가볍고 친근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 캐릭터들의 이름이 준기, 수일이, 도영이, 연수인데요.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직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모두 수학에서 왔습니다. 준기는 기준을 거꾸로 한 말이고요. 수일이는 숫자 1, 도영이는 도형에서 희응을 이응으로 바꿨고요. 연수는 자연수의 연수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학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뭐일까요? 뭐뭐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 발달을 고려한 문장을 진술하였는데요. 뭐뭐 해요체를 사용했고요. 복잡한 문장은 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구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였고요. 수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차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또는 쉬워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유롭게 편성을 하셔서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별 특색이 있는 맥락을 설정해서 매 차시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는데요. 단원을 관통하는 맥락으로 단원 도입 사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배울 때 동물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차시마다 동물원과 관련한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다음은 수학 익힘책을 살펴볼 텐데요. 수학 익힘책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익힘책은요, 먼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워크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 교과서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일 앞장에 친구들이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 역량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수학 교과 역량을 제시한 문항인지 궁금하시겠죠? 네, 그럴까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답니다. 그리고 정답 및 풀이를 제공해서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 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내 친구와 수학으로 세상 보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내 친구를 통해서 수학 첫 문을 열고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학으로 세상 보기로 정리를 합니다. 자, 수학은 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한 차시가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친숙하게 느끼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는 수학으로 세상 보기는요, 보시는 것처럼 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실생활 경험들과 연관된 그리고 또는 그런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원 구성은요,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단원 도입, 본차시, 놀이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탐구수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 도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 전체 맥락을 포함하는 사파가 들어있고요. 핵심 발문을 단원명 하단에 제시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공부할지를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본차시에서는 주사위 모양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활동해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하였고요. 또 다양한 교과 역량 관련 활동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수학에서는요, 단원학습 활동과 관련된 놀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육각형 아이콘으로 관련 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어머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면 단원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교과 역량 관련한 문항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수학은 보시는 것처럼 탐구, 창의융합 프로젝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이 되어 있고요. 또 앞서 놀이수학처럼 육각형 아이콘으로 그 교과 역량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단원 도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차시 두 쪽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단원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고요. 또 단원명 하단에 핵심 발문을 넣어 두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차시는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덧셈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주사위 모양으로 표시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해줬고요. 또 학습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놀이수학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놀이수학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교과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색깔의 육각형 아이콘을 통해 관련 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을 색깔로 구분해서 집에서 공부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 또는 부모님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역량을 기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교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에서 학부모님들이 2학년 교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 그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교구를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교구를 다 사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또는 우리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교구를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은 서점이나 이런 대형마트에 가보면 이런 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와 연산 교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연결 큐브입니다. 연결 큐브는 따로 구입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집에 친구들이 레고는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고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다음에 자리값 차트예요. 우리 친구들이 4자릿수, 3자릿수 조금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교구입니다. 다음은 IC10 6점 도미노인데요. 이런 것들은 수와 연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구들입니다. IC10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카드를 뽑아서 10이 되게끔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카드를 1, 1, 1, 6, 1 이렇게 뽑아도 1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모아서 승패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도형입니다. 도형 영역의 교구인데요. 도형 영역의 교구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 구체물로 자주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구체물들을 활용한 게임이 많습니다. 먼저 미니 입체 도형 세트는요. 아마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놀잇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사시진 않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구체물을 익힐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40개짜리를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양이 좀 많죠. 좀 숫자가 적은 4-5개로 구성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칠교놀이도 있고요. 패턴 블럭도 있고 쉐입스업이라는 게임도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쉐입스업 게임은요. 혹시 되게 자녀들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서 게임을 하셔도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고학년, 5, 6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다음은 측정 영역인데요. 측정 영역에서는 칼라카프라, 모형시계, 보드게임, 배틀십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칼라카프라 같은 경우에는 단위 길이를 측정할 때 아이들이 눈에 직접 길이를 놓아 봤을 때 색깔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위 길이를 몇 개 놓아서 길이를 측정했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시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계 보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이것과 연관해서 아이들 손목시계를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늘로 된 손목시계를 사서 아이들이 직접 시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교구는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드게임 배틀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차지한 영역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 남자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지한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칙성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경쟁을 심하게 하는 게임들이 많아서 약간 추천하기가 주저되긴 하지만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게임을 소개하면 우즐, 카드, 쿼클, 그리고 트리비트, 도블, 할리갈리 컵스 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 카드라든지 또는 그 교구에 새겨진 모양을 보고 하는 게임이라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금방 집중할 수 있는 게임들이랍니다. 저도 집에 할리갈리 컵스 게임이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 아이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분류하기, 또 이제 그래프를 조금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게임인데요. 나머지 게임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고학년들이 해도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고학년 자녀가 있다면 저학년 자녀들하고 같이 해봄직한 게임들이랍니다. 그래서 코너드, 그리고 펜타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게임이 조금 작으냐 크냐의 차이기 때문에 둘 중에 좀 편하신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탑, 그리고 헥스하이브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확률, 가능성 부분을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몇 번 움직이지 않고 이걸 성공시킬 수 있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임이랍니다. 네. 이처럼 제가 이제 구입하는 교구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따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원소리 선생님과 함께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단원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유형으로 단원학습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탐구수학 부분이에요. 이 탐구수학은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탐구 또는 창의융합,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차시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좀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끔은 어려워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실 때 부모님이 조금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련 교과 역량을 6가지 색깔의 육각형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탐구 수학에서는 이런 영역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탐구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 빨간색이고요. 의사소통 초록, 태도 및 실천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학 익힘책은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시별 익힘학습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학습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정답 및 풀이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수학 익힘책의 차시별 익힘학습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집에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학습용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공부한 날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 차시에 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를 보시는 요 마크로, 저 표시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수학은 재미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놀이교구를 활용하여 수 개념을 형성하고 연산 능력을 자연스럽게 형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익히는 수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구를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고 또 기본 개념을 잘 습득하고 기본 원리를 잘 알 수 있게끔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약간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 학습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또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부모님들께서 계속 믿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원서리 선생님과 다음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태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학과 수학 익힌 책에 이런 깨알 팁이 있다는 거를 보호자님들께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문평아님께서 이전부터 이런 수업 방식이 있었다면 수학 포기는 없었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장의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네.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답니다. 네, 그리고 김수진님께서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글쓰기 순서대로 질문해서 쓰기를 유도해야 하나요? 그럼 엄마 숙제처럼 느껴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뒷부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끄지 마시고 계속 고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 채널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다 남겨주시면 저희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수학 교구 팁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집에서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자리값 카드 말씀드렸죠. 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탁상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거 날짜 지난 탁상 달력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두셨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 10, 100, 1000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셔서 이렇게 네 자리 숫자 개념을 익히거나 또는 세 자릿수 개념을 익힐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돈 들지 않고 또 아이들이 또 직접 만든 건 되게 애착을 갖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칠교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칠교판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미리 좀 접어놨는데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그리고 아래 위로 또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에 보이나요? 이렇게 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걸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색종이 같은 경우는 좀 얇기 때문에 두꺼운 종에다 붙여서 하시면은 두고두고 아이들이 몇 번 읽고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요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었죠. 얘는 직사각형 모양 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폼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또 사고력을 좀 이렇게 신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곱셈구구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저희 많이 했던 구구단 외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구단 외자 게임을 하면 또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산 연습할 때 아이들이 그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빼기 박수를 좀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4 빼기 박수를 할 거야 라고 말한 뒤에 9라고 말하면 몇 번을 쳐야 될까요? 5번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아이들 연산에 도움도 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이거 반대로 더하기 박수를 해보는 거예요. 거의 벌써까지. 네네.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군요. 당장 저도 다음 수업부터 다 써먹어봐야겠어요. 네, 아주 효과 좋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번 집에 계신 보호자님들께서도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지금 빼기 박수 문제를 내볼 테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원소희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준비되셨죠? 좀 어렵게 가겠습니다. 5 빼기 박수입니다. 네, 5빼기. 7. 오, 순발력 좋으신데요. 자, 다음은 9.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쵸. 이게 어디서든 아이들하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요. 부모님들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더하기 박수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너가 문제 내봐. 그러니까 부모님만 계속, 자, 7.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이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또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보는 우리 예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정말 예뻐서 저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교실에 가면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은 정말 힘이 나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해요. 맞아요. 아직 어리게 느껴지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느끼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죠. 이런 우리 2학년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친구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죠? 아주 준비성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소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학년 발달 단계와 2학년 특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성장 발달 단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아이들의 발달 속도는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2학년은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 내용과 우리 아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이상한가?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 토마스는 사람의 성장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또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성장하는 데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성장을 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는 자연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있으며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반복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나쁜 것 같다. 아니면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것 같다 하셔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장 발달 단계를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특징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보존성과 유목화의 개념을 획득합니다. 여기서 보존성이 뭐냐면 같은 양의 물을 다른 모양의 컵에 놓았을 때 저게 같은 양의 물이구나를 아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목화는 쉽게 말해서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발달 단계 상으로 당연한 것이므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왜 이렇게 앞가디가 안 맞게 말하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 슬슬 언어와 그 특징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간인지 능력은 아직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공간에 대한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 하고요. 또 어느 위치를 말씀하실 때에는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성장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움직임도 많고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도 넘쳐납니다. 소근육도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중이라서 예전에는 잘 하지 못했던 젓가락질도 이제 제법 잘하게 되고 좀 더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것들도 잘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각자 키와 몸무게의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적인 차이로 잘못된 수치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섬세하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에서 연구치로 이갈이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송곳니를 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개인차가 많습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특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관심이 가족 안에, 집 안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학교, 또래, 선생님, 친구들로 옮겨갑니다. 더 큰 사회화를 하게 되는데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이렇게 또래놀이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주도성이 강해집니다. 학교에 계속 데려다 줬었는데 갑자기 나 혼자 갈래 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야 나 이거 혼자서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때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혼자서 하게 지켜봐 주시면서 성공 경험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개념 확립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지만 사춘기에 생겨나는 성에 대한 관심과는 다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의 구분이 없이 잘 어울려서 놀았었는데 이제는 성이 다름을 인지하고 같은 성별의 친구와만 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이때 친구들은 관심과 칭찬, 인정의 욕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거나 작은 과제를 하나를 해결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쪼르르 달려와서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풀었어 라고 말하기도 해서 보호자님을 어쩌면 귀찮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칭찬해달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짧은 칭찬이라도 해주시면 아이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서가 강렬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하거나 기분이 좋았었는데 나빠지거나 나빴었는데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는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들은 2학년 교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화장실 갈래요. 선생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서 설명한 2학년 시기의 발달 단계상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전체에 대고 뭔가를 설명했을 때 아,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이 말은 아직은 스스로 준비물을 챙기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화장실 갈래요? 이것도 화장실을 못 참아서라기보다는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보다는 이제 학교 생활이 어떤 건지 조금 알긴 알았는데 아직은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만 하시고 아이들을 믿고 지켜봐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원솔 선생님께서 해주신 우리 2학년 친구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네요. 그렇잖아도 오랜만에 이번 주에 아이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하루빨리 안정된 분위기가 되어서 매일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설명해드린 아이들의 특성은 2학년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면서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 아이에게 맞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게 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특성을 보이거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그 내용을 공유하며 가정과 학교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네, 그 중에서 하나 보면은 2학년뿐 아니라 다른 학년에게도 유용한 수학 교구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오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인 것 같네요. 이 교구가 굉장히 많고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3학년, 5학년 또 연수 강사님들께서 다양한 또 게임들하고 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2학년이든 뭐 4학년이든 저희 연수를 들으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또 하나 더 하는데 지금 다시 보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 다시 보기는 추후에 또 탑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풀 강의가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종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했는데 제가 원종희 선생님께 돌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떠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나온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힌트 없나요? 힌트 있죠.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면. 라면 하면 떠오르던데요? 안성맞춤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안성맞춤 교육과정이에요.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성맞춤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랍니다. 네, 그래서 1, 2학년은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딩동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들 대부분이 놀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간 놀이 시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의 놀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주고 또 놀 수 있는 공간,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잇감들도 교실에 두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실 청소랑 급식 도우미 등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의 일환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잠깐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제 원격 학습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요즘 제일 관심 많은 게 온라인 학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처음으로 전면 시작되면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EBS 방송과 함께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 그리고 학력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이들 돌봄의 공부까지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을 집에서 하다 보니 집에 계신 부모님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또 우리 친구들도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낯설고 아직 어린 2학년 입장에서 스스로도 학습하는데 어려움도 클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또 아이들도 공부하는 게 낯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화면 보면서 같이 볼 텐데요. 일단 온라인 학습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칙이요?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수업 들은 내용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이용해 복습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끝내야 한답니다.
계속 학습 꾸러미를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꼭 등교 수업하는 전날에 몰아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한꺼번에 하다 보면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학습 꾸러미에 있는 체험 활동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EBS 방송을 듣는 것만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습 꾸러미를 하는 시간도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교시씩 EBS 방송을 듣는데 꾸러미를 하는 시간도 2교시 또는 3교시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2교시 정도의 시간은 바르게 앉아서 진짜 수업처럼 꾸러미 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민해서 내준 학습 꾸러미와 체험 등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꾸러미를 하지 않고 종합장을 이용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종합장에 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 교과별로 온라인 학습 공부 방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원소희 선생님께서 온라인 학습 기간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독서, 쓰기 지도에 많은 팁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화면에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이거 아빠와 아들 같은데 아들이 아빠 포즈를 이렇게 동작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죠? 그럼 혹시 이 장면을 보고 선생님께서는 떠오르는 말이 있으실까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 말인데 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네, 제가 생각한 말이랑 같은 맥락의 말을 생각해 주셨네요. 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는 양육자가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기보다 양육자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공부를 막 가르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을 아이와 함께 같이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제가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배워주세요. 네. 선생님, 국어 공부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공부 아무래도 책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네. 사람들이 대부분 국어 공부라고 하면은 책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책을 읽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국어 공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온라인 학습 기간의 국어 공부 첫 번째 방법으로 책을 즐겁게 읽기를 꼽아보았어요. 지금 보니까 책을 즐겁게 읽기라고 즐겁게에 강조를 해놓으셨네요. 네, 즐겁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기의 독서는 무조건 즐거워야 하거든요. 지금의 독서 경험이 인생 전반의 독서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즐겁게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독서에 관해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그랬어요. 만화로 된 책은 많은데 잘 읽는데 줄글로 된 거, 그러니까 글밥이 많은 건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사전 질문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선생님 말씀은 즐겁게 책을 읽는다며 그러면 이런 만화책만 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만화책 내용이 학습적인 만화나 철학적인 내용까지 다루는 것들이 많아서 만화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만화식 자료로 공부했을 때 학습 효과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 만화책을 많이 읽던 친구가 중고등학생이 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읽기 양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화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무슨 내용의 만화책을 보는지 함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내용의 만화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아이도 만화책만 좀 읽어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좀 한시름 놓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계속 이번에 새로 나온 무슨 만화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차일차일
하필 막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 이 방송 끝나면 같이 서점에 한번 가야겠어요. 반드시 마스크는 껴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 방법을 바로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고르게 하는 것은 독서 지도에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책을 읽는 이유로 대부분 첫 번째로 재밌어서를 꼽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재미있지 않으면 안 읽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 달라서 내가 너무 재밌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자기가 직접 고른다면 독서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즐거운 독서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독서 감상문에 대한 부담감도 책을 원래 좋아했다가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질문에서 이렇게 음독하는 친구들, 뭐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다 아셨나요? 다음으로 준비했어요. 글을 소리내어 읽기. 네, 그것은 제가 완전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아직은 언어에 대한 사고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서 아이들은 눈으로 읽을 때보다 귀로 들을 때 이해력이 더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눈으로 읽으면 그걸 해독하느라 집중이 이렇게 분산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독해를 잘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들을 때 이해력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 잘 이해하는 아이는 스스로도 책을 읽게 됐을 때 잘 이해할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지 않고 항상 보호자한테 와서 읽어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즐겁게 읽어줘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읽어주시다가 특정한 구절이 나오면 아이가 읽게 해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고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떠오르지 않는데 선생님께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따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몇 권 가져왔는데 그 중에 여기 안 돼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선생님과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 책을 읽어 드릴 건데요. 네네. 여기 방송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선생님께서는 네. 안 돼라는 말이 나오면 실감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실감나게 네. 목소리 달아듣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 돼! 예요. 저는 정말 정말 착하답니다. 얼마나 착한지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제 이름을 불러요. 안 돼! 밖에 나가면 가족들은 제 덕분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안 돼! 가족들이 먹기 전에 음식이 괜찮은지 제가 먼저 맛을 봐요. 안 돼! 마당에 숨겨진 보물을 가족들에게 찾아주기도 해요. 이 다음은 읽으실 분들은 각자 읽어보시기 제가 바랍니다. 순간 몰입을 네, 했네요. 네, 끝까지 읽고 싶어지죠. 네네네. 하지만 저작권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낱말이나 구절을 너가 읽어봐 이러면은 더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방법은 가족과 함께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을 역할을 나눠서 라디오 드라마처럼 읽으셔도 좋습니다. 원래 학교에 등교할 땐 국어 교과서에서 희곡이 나오면 모든 아이들끼리 나눠서 역할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활동을 못하니까 가족이랑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잘 합니다. 그러면 독서에 대한 질문 외에 국어 학습에 관해서 많이 들어온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사전 질문하고 이렇게 봤을 때 독서에 관한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뭐 일기 쓰기, 글씨 쓰기, 맞춤법과 같이 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다음으로는 글쓰기에 대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예전에 많이 썼죠. 아주 예전 어렸을 때. 네네네. 그쵸.
어릴 때는 이제 썼던 거 생각해보면 주로 숙제로 썼고 성인이 돼서는 그래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쓸까 말까?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기를 매일 쓰지 않은 지는 오래됐는데 매일 무엇인가를 쓰기는 씁니다. 무엇을 쓸까요, 과연? 거기에 매일 그냥 그때그때 쓰고 싶은 것을 쓰는데요. 어떤 날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 읽었던 책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그냥 그대로 필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정말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지만 매일매일 씁니다. 그렇게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몇 해 전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는지 들은 게 있었는데 내용을 잘 한 번에 쓰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글쓰기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무엇이든지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그렇죠. 분량도 상관없어요. 한 문장을 쓰고 싶은 날은 한 문장만 써도 됩니다. 한 문장만 써도 되는군요. 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일기를 쓰면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애가 이거 맞춤법은 제대로 했는지 막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슬쩍 몰래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네, 사실 저도 보고 싶기는 할 것 같은데 네네. 일기를 쓰는 건 아니더라도 만약에 친구들이 어떤 글을 쓴다면 그 글을 자기가 직접 이거 봐주세요, 이거 보세요 하기 전에는 검사를 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글을 쓰면은 뭐 우리 엄마가 보고서는 너 그런 걸 했어?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글을 쓰기 때문에 네네. 사고력 신장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사고력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이제 가끔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실에서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네네. 쓰고 싶은 것을 쓰게는 하지만 아이들이 네네. 뭘 써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는데 뭐 오늘 창밖의 나무에 대해서 써볼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좀 전에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하는 식으로 주제를 던져줘도 좋습니다. 네. 창밖의 나무, 치킨의 인생이라.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주제를 줘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는 글쓰기 신장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뭔데요? 이게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건데요. 릴레이 쪽지 쓰기라는 건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에게 짧은 쪽지를 써서 아들이 그 자주 보는 뭐 서랍장이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거기다 답장을 부탁해 라고 써요. 그러면 또 아들이 그 답장을 써서 또 집에 어딘가에 두는 거죠. 그렇게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이 방법은 특히 쓰기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할 때 글씨나 맞춤법에 대한 지도도 함께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글씨 쓰기와 글쓰기의 지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해서 맞춤법이랑 글씨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글에 대한 쓰고 싶은 내적 동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씨 쓰기와 맞춤법은 따로 지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글씨 쓰기의 맞춤법은 어떻게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먼저 교과서에 지문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과서의 지문은 여러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 위계성을 고려해서 고른 글이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글을 따라 쓰다 보면 맞춤법도 익히게 되고 글씨를 잘 쓰는 법도 익히게 됩니다. 그럼 받아쓰기를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받아쓰기를 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 공부한 것을 점검하는 정도로 받아쓰기를 보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내가 뭐를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국어에 대해 여러 좋은 그런 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다 좋지만 이 중에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큼을 네네네네. 이거 하나만큼을 꼽으라면 저는 독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 독서. 네. 그쵸. 아주 중요하죠. 네, 이 시기에는 독서는 재밌는 것이다 라고 인식만 된다면 성공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리려고 네네. 갖고 왔는데요.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대라는 그림책도 아주 재미있었고 지금 이게 연작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저거 빼고 아, 이거 빼고. 네. 요 세 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나일까? 그리고 이게 정말 사과일까? 그리고 그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세 개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일본의 요시타케 신스케 님께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인데요. 이것도 항상 도서실 베스트셀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거는 나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게 되고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써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네. 자, 비춰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내용이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고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운 주제들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어? 네. 그리고 요거를 소개해 주시면 아이고. 될까요? 아이고, 아니, 책이 괜찮아요.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요 책을 제가 꼭 욕심이 소개해 많아가지고 네. 여기 이거는 좀 제가 가까이 가까이. 네네. 선생님 제가 설명해 보이게. 주세요. 네네. 제가 이렇게 대고 있을게요. 네, 그 책은 빛을 비추면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혹시 띠지에 제 이름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제가 쓴 거 맞죠? 아이고. 네, 제가 쓴 게 아니고 네네. 이 책은 제가 여기 앞에서 좀 보일게요. 네네.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독립출판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책인데 주문할 때 저렇게 이름을 쓰면은 띠지에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할 때도 참 좋고 아이들한테 아이 이름을 딱 적어서 주면은 이거 내 이름이 있네 신기하면서 더 네. 집중해서 봅니다. 내용은 지금 내용도 참 좋지만 이게 여기에서 구현이 잘 안 되는 여기 뒤에서 휴대폰 플래시나 아니면 손전등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추면은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풀밭과 하늘에 다른 그림이 펼쳐져요. 아, 그래서 제목이 빛을 비추면. 비추면이었네요. 네. 야, 이런 네, 또. 네. 그래서 이게 하는 방법도 재미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책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 유도를 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 아, 그리고 저 아까부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북도등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건 아이들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 뭘까요? 이 책은 아이들 책은 아니고요. 네네. 그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같이 있냐면 네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림책들을 보시기 편하라고 골라놨어요. 그래서 아. 수업에서 적용해서 아이들의 기초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좋은 그런 그림책들, 양질의 그림책들을 네네네네. 골라놓았고 또 그 그림책을 활용해서 어떤 수업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활동의 팁 같은 것들도 들어있는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집입니다. 아, 어쩐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막 적용해 주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역시 또 이게 코로나19 상황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또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네. 세 권. 요거 되게 익숙하시죠? 잘 알려진 작가, 알사탕의 작가님 누구죠? 그 백미 아니 네, 박희나. 백희나. 네. 백희나. 백희나 죄송합니다. 작가님. 네.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 이상한 손님, 팥죽 할멈과 호랑이 요 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 제가 선생님? 비춰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팥죽 할멈과 호랑이고요. 요게 지금 이상한 손님 책인데 보이나요?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알사탕. 네.
그래서 이 알사탕이라는 책은 지금 되게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인기가 있는 책이고 특히 여기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책은 아까 제가 국어과 교육과정 설명해 드릴 때 네네.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들어있는 책이에요. 맞아요. 어쩐지 네네, 같이 많이 있다고 읽었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그 안에 부분만 들어있으니까 지금 집에 있는 기간이 길 때 한번 책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솔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신 책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게 감사드려요. 정말 이건 저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태서 선생님께서 온라인 학습 기간의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EBS 방송을 통해 공부하게 되는데요. 기본 연산을 게임하듯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익힌책을 풀 때 시간을 정해놓고 풀거나 문장제 문제를 부모님에게 설명하는 꼬마 선생님이 되어 설명해 보기 등을 하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잡아주셔야 해요. 전체를 다시 풀지 말라고 하고 틀린 부분에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아이가 다시 풀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과 연관을 지으면 되게 좋은데요. 지금 아이들이 네 자릿수를 배웠거든요. 이 네 자릿수 할 때 돈을 놓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마치 인공지능 AI처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답니다. 그리고 선행보다는 어머님들께서 선행을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선행보다는 배운 내용을 재확인하고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막 수학 문제집하고 뭐 학원 다니는 부분까지 조금 연관이 될 텐데 제가 그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로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전 질문에 수학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문장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장제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제가 문장지 문제를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왜 그럴까 하고 시험지를 봤는데 시험지를 보는 순간 모든 궁금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시험지에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근데 그 밑줄을 긋는 걸 보니까 다 단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밑줄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하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3단계로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을 보면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가서 단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앞에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는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내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식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문장제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정말 문장제 문제를 푸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학은 특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인데요. 네. 지금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친구들이 1, 2학년 때 배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자릿수의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네 자릿수의 개념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야지 큰 수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받아내림, 받아올림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구 같은 것들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 받아내림과 받아올림은 연산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꽉 잡아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연산 문제집을 반복으로 풀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땡몬 막 이런 거 아시죠? 땡높이. 네. 그런 것들을 막 하는데 그건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또 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구단 외우기가 있는데요. 이 구구단 외우기를 그냥 바로 외우라고 시키면 아이들이 외우긴 외워요. 하지만 3학년 가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하면 더 빠르고 나중에 잊었더라도 금방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4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248, 248, 248 나중에 까먹어요. 하지만 이게 248은 2를 4번 더한 거구나. 2의 4배를 뜻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제 다 한번 외우면 나중에는 한번 직접 써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이 손 힘도 좀 기를 수 있고, 또 이 외우는데 좀 도움이 더 된답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여러 방법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엄청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요. 이 동학년 선생님들과 주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건 보물창고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물들을 빨리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조금 안타까워요. 하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보물들을 아이들에게 꺼내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질문들도 좀 한번 네네. 살펴볼까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채팅창으로 여러 질문들을 주셨어요. 이거 좀 네. 봐주시겠어요? 지금 네네. 보니까 바른 학습 습관을 위해 규칙을 찾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관련한 질문들도 좀 나왔고 사전 질문에도 아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앞서서 질문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막 저녁에 와서 네, 아이랑 맞벌이 소통한 가정의 네. 교육 방법이랑 네. 뭐 바른 습관 네, 이런 그래서 거. 그 부분을 네네.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평소에 생활 계획표를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활 계획표를 부모님께서 짜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와 같이 짜시는 거죠. 그쵸. 아이랑 같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짜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거 다 했어? 그럼 아이들은 대답하죠. 뭐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고 잘했어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럴 때는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주실 때는 아이가 정말 잘했는지 봐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가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못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왜 못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중에 제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영어 선행학습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영어 선행학습. 우리 원서 선생님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은 사실 특별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영어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대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철 음식이 좋잖아요. 그쵸. 네, 학습도 선행학습보다는 제철학습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영어 학습을 선행학습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나중에 영어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하게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챈트를 들려준다거나 영어 동요를 들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영어를 친숙하게 노출시키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3학년 영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은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부터 시작하니까 그 네네네. 단어들부터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고 또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아서 교과서의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 나가시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보거나 또 집에서 동요나 챈트를 계속 틀어놓고 해주는 거 좋은 방법 같아요. 최근에 막 겨울왕국 그런 그쵸, 것도 레디고. 보면 네 그런 것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지금, 다른 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을 좀 본데 네. 바른 자세에 앉기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저도 예전에 잘 안 돼가지고 네. 많이 혼났던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 아까 원소리 선생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네네. 부모가 뭐라고 했죠? 아이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아이가 태도가 안 좋으면 부모님이 같이 앉으셔서 어떤 태도가 좋은지 그걸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걸 보고 저 자세가 바른 자세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책 소개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해주신 도서를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좋은데 빛을 비추면 책 판매처가 없네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찾으시는 동안에 학습 만화를 아이가 좋아해서 많이 읽고 사주었는데 읽는 속도가 빨라서 학습적인 내용은 잘 안 보고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괜찮을까요? 이렇게 둬도 빨리 그냥 막 읽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읽는 속도가 빨라서 학습적인 네. 내용은 잘 안 보고 건너뛰어 넘어갔는데 그럼요. 안 보는 것보다 낫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 너 이런 거 봐야지 하면은 이런 거 해야지 하면은 네. 내가 아예 책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겠습니다. 책은요. 그냥 일반 서점 말고 독립출판사라서 여기 윤 에디션이라고 치시면 되는데 간접 광고 아닙니다. 네. 아유, 더 막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추후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실시간 채팅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카카오 채널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카카오 채널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142명의 학부모님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질문해주신 학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함께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2학년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